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친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딥러닝을 위한 수능대수와 보공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모티베이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데피니션을 지금 보기 전에서 일단 사용함수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사용함수. 기하적인 상황에서 사용함수를 만약에 고려를 해보자면, 보통 직교 사용이라는 걸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직교 사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위에 벡터들이 있으면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이제 사용함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뜨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 이 P라는 사용함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R3에서 그 부분 공간으로 가는 사용함수를 고려할 건데, 이게 W라고 놓으면, 얘도 R3에 대한 서브 스페이스가 되긴 하겠죠. 자기 자신을 이제 쏘는 사상을 고려하는 거죠. 여기 이제 X, Y, G라는 녀석이 있으면, 대응을 시키게 얘를 X, Y로 대응시키는 이런 사상을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공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이미지 P라고 하는 녀석은 그 앞에서 이제 차원 정리를 생각했었죠. 이미지 P라고 하는 건 W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커널 P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뭘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을 가지고 이 R3 전체를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상황을 고려해보니 커널이 되는 건 0으로 떨어진 애들의 모임이니까 여기는 벡터들이 다 1로 떨어진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XY 평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0,0인 0,0,0인 0벡터로 떨어지는 이 지축이 커널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게 지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이 벡터 스페이스 R을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얘를 가지고 V1과 V2를 합한 애들의 모임으로 만들 건데 V1은 이미지 P의 원소 그 다음에 V2는 커널의 원소들을 죄다 모아서 이렇게 R3를 만들 수 있냐 이거죠. 기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거냐면 포인트 하나마다 평면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결국 이 R3 전체 공간을 다 만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직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평면과 지축은 수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수직은 보통 벡터끼리 수직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집합끼리 수직인 애들을 잡아주게 된다면 걔가 아마 전체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모티베이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직교라는 걸 먼저 정의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데피니션이 뭐라고 했냐면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수직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도틀곱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표현은 도틀곱을 취해서 0이 되는 애들의 모임을 0이 되는 그런 상태를 보장하면 얘가 직교한다, 집합이 수직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Y와 수직인 애들을 취해다 모은 걸 직교 보근간, 수직 보근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내적에 대한 표현이에요. 트랜스포즈를 해서 Y를 곱했다는 거는 X랑 Y를 내적한 게 0이 되는 애들을 고려하면 걔네들을 다 모았을 때 걔가 수직 보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내적을 일반화시킨 건 아니고 그냥 Rn상에서 도트고 유클리드 내적이라고 하는 유클리드 내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유클리드 내적은 거리의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직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수직에 대한 데피니션을 0으로 내적한 결과를 0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이런 의미를 줬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내적을 잡아서 수직인 공간을 한번 고려해보고 싶은데 데피니션을 보기
새로운 데피니션 한번 고려해보죠. 지금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트곱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트곱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보면 도트곱이 딱 그런 성질을 가질 것 같은데, x1, y1, x, y, g를 내적을 하기를, 만약에 자기 자신을 내적했다고 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되는 상태가 되죠. 이거는 도트곱은 이제 자기 위치끼리 내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을 해서 더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xyz를 실수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얘가 0 이상이 보장되는 게 맞으니까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내적을 취했을 때 0이 되면 각각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벡터 자체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를 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x라고 표현하면 내적한 결과에 대한 의미를 주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좀 꼬였는데, 도트곱에서 정의했던 이 내적에 대한 데피니션의 성질을 보니까 내적한 게 0 이상이 되는 성질이 있었고, 걔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인 내적의 조건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적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랑 y를 내적했다 라고 하면 사실 둘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죠. 도트곱에서 생각을 해보면 x라는 벡터하고 y라는 벡터를 내적한 거는 y라는 벡터와 x라는 벡터를 내적한 거와 같죠. 순서는 어차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을 가질 수 있고, 세 번째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y와 g를 내적한 거는 각각의 내적의 스칼라베라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써보면 도트곱에서 우리가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분배를 취해주는데, 알파의 x 내적 g, 베타의 y 내적 g, 스칼라 곱이고요. 이제 이게 내적이 되겠죠. 이렇게 분배된 성질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질을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고려할 건데, 이걸 연속함수라고 해보죠.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에서의 연속함수 fg를 고려했을 때 내적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길, 0부터 1까지 f와 g를 곱한 다음에 걔를 적분해 준 걸로 내적을 정의하면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게 됐을 때 진짜 내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건데, 한번 고려해보면 f와 f를 내적한 거는 데피니션상 f제곱에 대한 적분을 취해준 거고, 실함수라고 하는 거는 0 이상이 보장이 될 테니까 제곱을 취했을 때 0 이상을 적분하면 0 이상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0 이상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할 거고, f하고 g를 내적한 거는 fg의 곱을 적분해 준 거와 같은데,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g하고 f를 바꿔서 적분해 준 거와 같을 때 이게 g하고 f의 내적과 같다. 두 번째 성질을 또 만족할 거고, f 알파 베타 h와 g의 내적을 취한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0부터 1까지 알파 f 베타 h의 g를 곱해서 적분해 준 건데, 이거 분배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알파의 0부터 1까지 fg 더하기 베타의 0부터 1까지 hg를 적분해 준 것과 같다. 이거는 알파 f, g 더하기 베타의 h, g랑 같아진 상황이 될 테니까 또 여기 성립하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라는 건 뭐 함수들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항 함수들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R3 같은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벡터 공간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에 대한 데피니션 또한 일반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기 힘든 걸 벡터 공간의 성질을 통해서 계산을 취해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내적을 정의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정규직교 집합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좋은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고려해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저가 있을 때 R3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건 이제 표준 기저였던 거잖아요. 앞에서 소개한 대로. 근데 요거 말고 다른 기저를 또 찾을 수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얘네가 수직 기저이냐라고 하면 수직 기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직 기저가 맞죠. 얘네들은 수직 기저가 맞는데, 왜냐면 내적을 했을 때 다 0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녀석은 둘이 내적을 하면 1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적하면 1, 이렇게 내적을 해도 1. 그러니까 0이 아닌 내적 결과를 갖는 애들은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따져보고 싶은데, 이런 수직 기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치면, Y2상에서 만약에 수직 기저를 하나 본다고 치면,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녀석은 어차피 이 x축의 길이와 x축의 길이를 a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y축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그 제곱의 합으로 이 크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저가 이런 정규 직교 형태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개수들의 제곱의 합으로 얘의 크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여기서 벡터를 꺼내면 얘가 만약에 a, b였다고 치면 v의 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되는 건데, 요 표현을 c, d라고 썼는데 이 배에 대한 표현으로 줬을 때 그때 크기를 취해도 이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과 같아지는지 판단해 보고 싶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규 직교 기저가 아닌 녀석으로 고려하게 된다면 성립하지 않는데, 얘가 정규 직교 기저라는 기저 상태가 되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내적을 해서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직교집합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그 크기들이 1이다 라고 하면 정규. 근데 애초에 직교집합의 전제가 있으니까 직교집합, 이게 두 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집합이 기저가 됐을 때 정규 직교 기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얘네들로 어떤 성질을 고려해 볼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고 싶은데, 지금 성질을 보니까 V는 CI, VI의 1차계량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정규직교 기저 형태라고 하면 개수가 V와 VI의 내적과 같아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 개수들의 곱의 합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밑의 상황을 일반화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U하고 U를 표현을 했을 때 U에 대한 표현이 BI들의 1차계열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BI의 제곱의 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걸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개수들의 제곱의 합으로 크기 형태가 좀 만들어질까 싶은 건데, 이게 지금 U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상태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문제다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은 왜 하는지가 가장 또 중요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사인 4승 치환 녀석에 대한 적분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칼큘러스를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인 4승에 대한 계산을 취하는 게 쉬운 일이냐 라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산이 힘들죠. 근데 여기 있는 벡터 공간에 대한 내적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부정적분이 아닌 방법으로도 계산을 쉽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벡터 공간에서 얘는 하나의 정규직교 집합이래요. 근데 앞에 정리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정리 7.8이라고 써있는 게 지금 제 책에 있는 건데 아까 방금 앞에서 본 정리예요. 요 정리, 요 정리예요. 요 정리. 개수들의 제곱의 합.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사인 4승의 dx라고 써있는 게 뭐냐라고 보니까 이 형태에서 보면 파이를 1로 넘긴 거가 되겠죠. 파이를 넘겨서 fx를 사인 제곱이라고 보면 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내적으로 얘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녀석은 자기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인 제곱의 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앞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얘를 정규직교 집합의 1차 계량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개수의 제곱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이라고 한 녀석은 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우리가 얘를 찾기 위해서 코사인 EX에 대한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코사인 EX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니까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EX를 반으로 나눈 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네들의 개수 형태를 표현해 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앞에는 2분의 1인데 2분의 1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의 곱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로 보겠다는 거예요. 벡터에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EX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벡터고 얘는 스칼라, 그 다음에 이건 벡터 스칼라, 지금 이렇게 해서 일체계 형태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이 사인 제곱이라는 벡터는 루트 2분의 1과 코사인 EX에 대한 1차 계량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때 개수에 대한 제곱의 합으로 계산이 된다고 했으니까 루트 2분의 1의 제곱인 2분의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의 합으로 계산을 하면 얘는 4분의 2니까 4분의 3파이. 그래서 사인 4승에 대한 적분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취한 거는 4분의 3파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사인의 성질을, 그러니까 미적분하기에서 배우는 그 성질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벡터 스페이스의 공간의 성질로 문제를 풀어낼 거고, 실제로 이게 같은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아니면 매틀랩으로 돌려보셔도 같은 결과를 가져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통해서 계산을 해내겠다는 거죠. 훨씬 좋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규직교 기저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알겠는데 정규직교 기저를 만들 수 있냐, 그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게 좋겠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기저를 x1, xn으로 갖는 내적 공간을 할 때 u1부터 u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얘가 정규직교 기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x1을 1,0,1이라고 하고 x2를 0,1,1이라고 하고 x3를 1,1,0 이렇게 놓으면 얘가 지금 처음 기저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죠. u1이라는 걸 먼저 정의할 때는 x1에 대한 크기로 나눠주래요. 그 다음에 여기 x1 그대로.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이건 유클리드 내적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1, 0, 1의 제곱의 합이니까 루트 2분의 1의 1, 0,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상황을 한번 인지해 볼게요. 그러니까 수직인 걸 어떻게 만드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U라는 벡터가 있고 이 V라는 벡터가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 이 V를 U로 떨어뜨리면 어떤 벡터를 만들 수 있냐면 이런 ベクト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벡터를 어떻게 만들까를 먼저 판단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이 길이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U의 크기가 되는 거고 이 길이를 Y 정도로 놓으면 이 Y라는 길이는 이 U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게 되죠. 왜냐면 코사인에 대한 정의가 이것분의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 그 크기에 곱에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거다 이렇게 배우죠. 이게 고등학교 때 내적을 정의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에 대한 표현을 좀만 더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V를 빌려주죠. 이렇게 U V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공짜로 생기면 안 되니까 V 이렇게 약분하면 원래 거랑 같은 거죠. 그럼 위에 거는 지금 U하고 V의 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V의 크기로 나눈 거다.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 사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칼라 사용시켰을 때 이 벡터에 대한 크기가 얘가 된다는 거고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건 이 벡터를 잡고 싶은 거니까 V 방향으로 크기를 1로 만든 다음에 이만큼 스칼라별을 취해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건 이걸 PU 정도로 표현해 보면 PU라고 하는 거는 V의 이 스칼라별을 어디다 취해줄 거냐면 V의 크기 1짜리인 V 방향의 크기 1짜리인 이 벡터로 스칼라별을 취해주면 이 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어차피 둘의 곱이니까 자기 자신을 내적한 걸로 보면 V와 V를 내적한 거 그 다음에 U와 V를 내적한 게 결국 V의 스칼라별가 된 걸로 볼 수 있죠. 이거를 벡터 사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게 PU죠. 이게 PU 벡터인데 U 벡터를 갖다가 이만큼 이 T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U 벡터 플러스 T 벡터는 PU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T라는 벡터는 U-PU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T라는 녀석은 지금 이 V 벡터가 수직인 녀석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시키고 그 녀석의 차를 통해서 수직인 벡터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아이디어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면 U2부터 이제 어떻게 할지 만들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데 U2를 만들기 전에 W2를 먼저 만들어서 크기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기로 나눠주면 크기가 일자리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럼 W2를 먼저 만들어 보면 아까 상황에서 보니까 결국 그 사용시키는 매개체에서 빼주라고 했으니까 원래 x1 벡터가 있으면 x1에서 빼주길 p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p는 지금 내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거 x2가 아니라 x1이 아니라 x2죠. x2를 x1, u 그러니까 내적을 u로 취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내적해주는 거니까 u 그 다음에
여기다 스칼라배, 그러니까 요 벡터 사용을 이렇게 빼주는 사항이 결국 U1과 수직인 상황을 만들 거다 이거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W2하고 U1을 내족하면 이거는 X2 내족에 U1이 될 거고, 그다음 빼기에 이거 오타를 했네요. X2죠. 여기다 U1을 내족하는 거니까 쑥쑥 지어지면 여기에 X2와 U1을 내족한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U1을 빼먹었네요.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을 뺀 거니까 0이 된다. 그러니까 내족한 결과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크기로 나눠서 U2를 만들어 준 거죠. 단위 벡터로. 그 다음에 U3는 W3를 크기로 나눠서 만들어 줄 건데, W3에 대한 표현을 만들어 보게. 지금 얘와 수직이면서 얘와 수직인 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X3에서 빼기를 일단 U1이랑 수직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X3 U1 빼기에 X3 U2 이렇게 만들어서 기납적으로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면 얘가 U2랑 내적을 해도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U1이랑 내적을 해도 0이 나오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U1이랑 U2는 내적하면 여기가 빵 되는 거니까 여기는 날아갈 거고, 그러면 X3랑 U2를 내적한다는 것과 여기서 U2를 내적하면 X3와 U2에 대한 차로 만들어지니까 0이 만들어진다고 알 수가 있죠. 이거 손으로 그냥 직접 계산해 보시면 내적 결과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납적으로 만들면 얘가 수직인 정규직교 기저를 만든다는 거고, 얘네들을 모았을 때 얘가 정규직교 기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람 슈미츠 직교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람 슈미츠 직교화 과정. 지금 쓸 공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쓸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기저가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교 기저를 항상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사항들을 다 보장해 줄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얘기는 뭐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나 아니면 뭐 좀 더 공대 얘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 딥러닝을 위한 선형대 수학은 러프하게 지금 선대를 훑고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는 소개하지 않고 여기까지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고유값에 대한 소개하면서 딥러닝에 대한 선형대수를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